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죠.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싫었던 날은 사실 내가 가장 잘하고 싶었던 날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누구보다 가장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나의 날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비밀. 첫 번째, 완벽주의다.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든 공격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또 다른 수단은 완벽주의다. 공감되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만큼은 완벽주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 실패할 것 같으니까요. 완벽주의자는 시도해서 100을 얻을 수 없다면 애초에 도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건 0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게으른 완벽주의는 나의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다못해 도태되게 만드는데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의외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도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실패하면 뭐 어떻습니까? 보완해서 또 도전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흔히 완벽주의자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아라. 하지만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때, 도전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와 비난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비난에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뭘 저런 것도 못하냐? 당연히 전자일 겁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해 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신경조차 쓰지 않죠. 우리는 그동안 남에게만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했던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너그러움, 나에게도 베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 본성의 가장 심오한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왜 두려움과 비난, 즉 상처에 취약할까요? 인간의 5대 욕구에는 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의 동기부여론에서는 이것을 존경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이 욕망이 더 큽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던 이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줬던 이유, 모두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나라는 사람은요,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크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되지 못해 스스로 자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나를 위로하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에 대한 정답이 존경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나를 남처럼 대해보세요.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말을 나에게 해주세요. 존경 욕구가 높은 나를, 완벽주의인 나를, 실수와 비난이 두려운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내가 전적으로 나를 지지하면 모든 일에 의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사고전환. 대부분의 완벽주의는 100을 만들어야 하면 시작하는 순간을 100으로 잡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80, 6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은 일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시작점을 100이 아니라 0으로 잡는 거죠. 완벽한 것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0에서 20, 40으로 올라가죠. 결과적으로 나는 100에서 50을 깎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0에서 50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성취감 느끼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미 무력감에 젖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상태를 안정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꼭 거창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라클 모닝도 그중 하나인데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남들이 하는 성취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그 대신 정말 소소한 것, 예를 들면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겠다.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해서 먹겠다. 30분 동안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일상적인 과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요리와 운동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탁월합니다. 종일 고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컵라면 하나로 3분 만에 식사 끝? 이런 식사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반드시 요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접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생한 사람에게 포장 용기에 담긴 햇반과 캔맥주를 달랑 주지는 않잖아요. 정말 요리에 자신이 없으시면 그릇에 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햇반을 식기에 담고 맥주를 컵에 담는 것만으로도 내가 느끼는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매가 바뀌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든 개수를 채우시면요, 나는 스쿼트 3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푸시업 20개를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취감은 곧 자존감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음이 건강해지실 겁니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